나관중 번에도 그렇지만 나중에 특히 모종강 번이 되면서 제갈량을 거의 신격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렇다고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가 재밌거든요. 제갈량이 막 도수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번역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갈량은 어떤 군사 전문가라기보다는 를 잘하고 를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은 적벽대전할 때 동남풍을 부르는 일종의 도수를 부린다랄지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없는데 전부 제갈량이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공성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마이가 같이 전투를 벌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빼고는 사실 많이 달라요, 다.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글 쓰는 박상률인데요. 이번에 삼국지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삼국지는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중국 배경입니다. 그것도 거의 2000년 전 옛날 얘기죠. 그런데 왜 지금 읽히는가? 먼저 한나라 말기, 그때 세상이 아주 혼탁하고 어지럽단 말이죠. 어지러우니까 여기저기서 군웅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특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황건적난이 184년인가 일어나요. 그걸 계기로 인해서 핑계나 쓴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조랄지, 초국의 유비랄지, 오나라의 손권이랄지 결국은 세 나라가 서로 각축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죠. 그 세 나라 안에 여러 사람들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서로 죽고 죽이고 살고 살리고 서로 이렇게 지략대기를 하고 무예를 겨루고 이러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큰 땅덩이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달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 인간들의 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욕망하는 바는 다 똑같고, 거기에다가 또 사건을 전개시키는 줄거리라고 할까,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소설적으로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에 쥐면은 밤잠을 안 자고 날이 훤해질 때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게 삼국지다. 먼저 번역을 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를 섭렵을 했습니다. 어떤 본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삼국지 번역이 영어로도 돼 있고 일어로도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현대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조조 위주로, 예를 들면 20세기 초반에 루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조가 영웅이더라. 조조를 자기는 삼국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인 것 같다 해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쩐지 현대 중국판에서는 조조를 굉장히 추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70년대 많이 소개가 됐던 요시카와 에이지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삼국지가 많이 소개가 됐는데, 저는 그걸 처음 보고는 조금 입맛에 안 맞았던 것이, 사람 이름부터 일본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성과 이름 해가지고 내자잖아요. 유비면 유비고 현덕이면 현덕인데 어떠냐, 유비현덕. 관우면 관우고 운장이면 운장인데 관우운장,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고는 너무 실용적인 재해석을 해놓은 것이 많고, 심지어는 그 사람 책은 아닌데 나중에 어떤 책을 보면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유비가 무슨 식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조조가 방해를 하고 제갈량이 꾀를 내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지만은 원전에 가장 충실한 삼국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는 가장 정사 삼국지에 가까운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이 청나라 때 이 모종강 부자가 만든 모종강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진수의 정사 삼국지가 70%, 나관중이 더 얹고 모종강이 더 얹고 한 것이 30%, 그래서 소설이 됐는데, 일단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이 중국 전통이긴 해요. 공자 때부터 그 역사서를 기술하는 방법이 수리부작, 그래갖고 있는 대로 쓰되 부작, 짓지는 않는다, 있는 사실만 적는다, 그게 전통이 돼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렇게 수리부작만 해놓으면은 재미가 없단 말이지, 건조하단 말이죠. 그래서는 이제 나관중이 나중에 그 민담이랄지 사람을 바꾼다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설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을 꾸밀 때 뭐냐,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시대가 요청하는 바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관중이 생각할 때는 유비를 중심으로 한 것이 태어나지 않았는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총나라를 중심으로 하고 유비를 왜 이렇게 많이 띄우는
있었느냐 그러는데 나간중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들어서 중국에서는 루시인 같은 사람이 또 조조가 영웅이더라 그러니까 전부 또 몰려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한테 몰려가든 어쩌든 간에 일단 원문으로 가장 괜찮다고 하는 모종강 본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유비가 제일 중심이 되죠. 물론 우리나라 삼국지에서도 조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번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조조를 중심으로 다시 쓴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비를 비판하는 조조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유비를 그냥 울기만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의리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그나마 유비가 가장 잘 담고 있어서 나간중이 유비를 중심으로 쓰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나관중 번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특히 모종강 번이 되면서 제갈량을 거의 신격화를 시켜버렸어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할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번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그것 자체가 재밌거든요. 제갈량이 막 도수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번역을 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갈량은 어떤 군사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를 잘하고 통치를 잘하는 사람 또 외교 협상가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유비의 군사 선생으로 막사 안에서 군사 어떤 지략 뭔가를 내면은 저 밖에 있는 것을 다 해결을 하는 그런 인물로 막 그려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신격화가 돼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적벽대전 할 때 동남풍을 부르는 일종의 도수를 부린다랄지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없는데 적벽대전 승리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나라의 주의랄지 황계랄지 이런 사람들이 꾀를 쓰고 한 것인데 전부 제갈량이 한 것처럼 돼버렸어요. 공성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마이가 같이 전투를 벌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관중이 다 전한 얘기입니다. 전한 얘기지만은 그럴싸해요. 그래서 재미있고요. 있기는 했으나 사마이도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사마이가 볼 때 제갈량은 더 신중에 신중을 하니까 어찌 보면 자기 꾀에 속은 거죠. 그래서 제갈량이 부린 도술이 아니고 신중 싸움에서 사마이도 무슨 꾀가 숨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자기 꾀에 속았다. 그렇게 봐요. 총나라 승상이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총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사람을 제갈량으로 보고요. 그런 것은 정치를 잘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갈량은 또 어떤 인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모든 거 원칙 법대로 하자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비는 좀 인정에 휘둘리기도 해요. 그래서 걸핏하면 울고 근데 그걸 보완하느니까 제갈량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는 제갈량을 유가적인 인물이 아니고 법가 쪽에 가깝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자룡, 조은 같은 경우는 의리나 이런 걸 중시하기도 했고 뛰어난 무예에 있어가지고 진짜 영웅 같은 그러면서도 어떤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공평무사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에서는 조자룡이다 치면은 그 문에서는 저는 수경 선생으로 불리는 사마이를 칩니다. 사마이는 은둔 거사이기는 하지만은 어찌됐든 방통이나 제갈량이나 서서나 이런 사람들 문화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천거를 하고 이런 것에 저는 애정이 좀 가더라고요. 조자룡은 물론 그런 말은 있습니다. 삼국지를 처음 쓴 나간중 같은 경우가 조자룡을 거의 완벽한 인물로 그려놨는데 자기랑 같은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사실 정사하고 어디고 봐도 조자룡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 실수를 그려놓은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작가도 마음 놓고 조자룡을 그렇게 띄웠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에서는 저는 조자룡을 높이 보고요. 문에서는 사마이 선생을 높이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은 빼고는 사실 많이 달라요 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하고 소설적 진실하고 두 개가 서로 부딪혔을 때 저는 소설적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있었네 없었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의 일을 갖다가 이 사람한테 올려놓고 그런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한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판본이 중국에서 모종강본이 가장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은 판본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 있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거를 판본으로 해서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번역자의 어떤 취향이 아니고 판본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번역자가 그 어떤 인물을 더 좋아하냐에 따라서 그 인물을 더 늘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인물 분야는 더 줄이고 그런 것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판단은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가장 집대성 해놨다고 하는 그런 원문을 구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간 우리 시대는 그게 가장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문이 아닌가 봅니다. 저는 현대 중국어는 구사를 할 줄 모르니까 옛날 한문본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중국 서점을 다 돌아다녀도 한문본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중국을 사천성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떤 서점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옛날 한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배운 한자 실력만 갖고는 안 되죠. 이게 10권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한문 해독할 수 있는 책들을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고요. 한 3년 그렇게 준비를 하고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 몇 권으로 이렇게 축약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옛날 한자식으로 해놔가지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차라리 그 줄거리 요약해 놓은 거 이런 거 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번역한 것은 읽힐 수 있게 특히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은 다 볼 수 있게 잘 알려진 무기 이름 관직 이름 이런 것만 빼고는 전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꿨습니다. 어떤 명사나 이런 것은 한자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조사나 전미사나 이런 것만 우리말로 바꾼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도 이건 번역이 아닌데 토시만 한글로 달아놓고 무슨 번역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야지.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저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또 이 사전에서 한자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찾아보면 아주 어렵게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제가 체화를 해가지고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꿨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시 경자, 고칠 경자로 쓰는 갱인데 저도 처음 봤거든요. 갱이 이게 뭔 뜻이야? 옷을 갈아입다니. 어디 가서 옷을 갈아입어? 그래서 앞뒤 문맥을 들여다보니까는 화장실 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 하나가 고속버스나 이렇게 같이 타고 어디를 내리면은 먼저 화장실 가서 옷 좀 정비하고 올게 꼭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삼국지에서도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이 갱이 같은 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서 썼고요. 또 하나는 평천, 평탄할 평자에다가 내천자가 있습니다. 평천 그러면 다른 책들은 보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평천이라는 그 내과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내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들입니다. 냇물이 흐르는 평평한 들. 그런 것들 맞아 해독을 때 아주 힘들었고요. 또 이 갑이하고 의갑 같은 한자를 거꾸로 해놓은 게 이 뜻이 다른데 다른 책들은 같이 해버린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갑하면 옷이자에다가 해서 옷과 갑옷을 챙겨 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갑이 그러면은 갑옷을 걸치고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 책들하고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누가 말을 하면 무조건 누구누구 왈 그래갖고 그럼 다른 책들도 전부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말했다가 어쩔 수 없을 때만 말했다 하고 그 앞뒤 행동을 봐서 현대 소설하고 똑같이 굳이 말했다 그렇게 안 하고 왈자를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걸핏하면 맨날 감히 나옵니다. 그것을 그 문맥에 맞게 시켜서 두려움 무릅쓰고 난데없이 뭐 여러 가지로 한 10가지로 이렇게 문맥에 맞게 바꿨던 것.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 감이를 한두 가지로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풍부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한 10가지 이상으로 지금 해결했습니다. 그 전에 이 초판 처음에 나온 책을 다시 보면서 한자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전부 다시 요걸 다른 말로 바꿀 거 뭐 있을까? 띠지를 붙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그 삼국지 귀신 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있다가 기회가 와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 싹 수정을 했죠. 예를 들면 천둥의 우리말은 우레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천둥이라고 해야 더 알아먹지 우레라 그러면
알아보면 못 알아먹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기계적으로 우리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독자들이 더 좋아할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요. 하여금 같은 말도 하여금이 우리말이지만은 무조건 모든 문장이 누구로 하여금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어서 누구를 시켜서 뭐뭐 덜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사실 시 번역이 더 어려워요. 한문시를 그냥 직역만 하면 쉬운데 그 직역이 아니고 시를 읽고 나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전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 시를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가 되게 어떤 사건이 나고 나서 훗날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다, 이렇게 노래했다, 그 사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시나 노래는 어떤 옛날 집의 풍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창화 밑에다 달아면 조그만 이 종 같은 거 있죠. 낮에는 소란스러우니까 풍경 소리가 안 들리지만은 밤 되면은 적막해가지고 풍경 소리가 아주 딸랑딸랑 바람만 불어도 그냥 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와 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그 시와 노래에 있었던 여운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근데 시가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시를 번역 안 한 판본들이 의외로 많은, 오로지 줄거리 위주로만. 제 책은 다른 무엇보다도 한 줄도 빼지 않았다, 시도 한 편도 빼지 않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화가 백남원 화백 같은 경우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진지한 사람이 역시 그림도 진지하게 그리더라고요. 얼핏 보면은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딱 어떤 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역동성 있게 그려내는 것,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초선이다 그러면 초선의 어떤 알려진 이미지만 그냥 구축을 해놓을 겁니다. 근데 딱 역동적으로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것이 마음에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편집하면서 보니까 아주 그 반영을 잘 했더라고요. 편집을 하면서 이야기와 관련된 자리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140점 이상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남원 화백의 그 그림이 무엇보다도 사실적인 저 그림으로 그냥 사진 찍듯이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을 포착을 잘 해가지고 그 인물을 잘 형상화시킬 수 있는 것,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점을 그림이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웬만한 독해력이 있는 사람도 삼국지를 보기는 힘들다 해서 맨날 앞부분만 보다 끝난다, 후한 말에 황건적이 나타나고 뭐 태평천국 어쩌고 저쩌고 하고다가 끝나는데 그거는 독자의 잘못이 아니라 번역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독해력이 있든 없든 누구든지 잡으면은 1권, 2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우리말을 쉽게 썼다고 하는 것에서 일단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인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이 긴 책을 어느 시간에 봐, 그냥 인터넷에서 줄거리만 보고 말지. 줄거리만 본다고 하는 것은 직접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음식 맛에 대해서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살자고 하는 사람은 여기 한 1200명 정도 인간상이 나오니까 보면서 이 사람은 좋은 점, 저 사람은 나쁜 점,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른 책은 안 읽어도 좋으니까 삼국지는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